안녕하세요. 보험모아의 송 팀장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보험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전화가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담원이 아주 조심스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고객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객님이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그러니까 약관 변경이 아예 없는 그 초기 실비 보험 말입니다. 그거 저희한테 다시 파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고객님께 위로금으로 현금 300만 원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훨씬 저렴한 최신 5세대 실비로 깔끔하게 바꿔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위로금 받고 5세대로 갈아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생돈을 주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의심부터 하시겠습니까?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이 가치를 돈으로 바로 환산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최근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면서 기존 실손보험의 약관을 변경하고 계약 재매입을 통해 가입자들을 전환시키려는 논의가 실제로 공식 테이블 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5세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중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비보험은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삶에 밀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실비보험의 구조적 특성을 잘 모르고 가입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갱신형 구조입니다. 갱신형이란 가입 시점에 보험료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둘째는 의료 수가의 상승과 비급여 의료 이용량의 증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손해율의 반영입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보면 40대에는 월 3만 원대였던 실비가 60대에는 20만 원대, 70대에는 60만 원대 수준으로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손보험 가입률이 49세까지 80%대 정도를 유지하고 60대에는 66.3%, 70대에는 26.5%, 80대에는 유지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가 부담되다 보니 소득은 줄고 병원 갈 일은 많아지는 고령기에 실비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유지율 급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저렴한 보험으로 바꿔야 할까요? 아닙니다. 혹시 최근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실비보험은 2009년 이전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 3세대,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까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 연말부터는 5세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실비보험의 판도가 다시 한번 뒤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내 보험에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 건지 오늘 제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현재 1세대 및 초기 2세대 실비 가입자 약 1,600만 건은 약관 변경 재매입 조건이 없습니다. 즉 보험사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100세까지 개정된 약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시키거나 전환시키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철회권, 취소권, 숙려기간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이고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신규 실손으로 무심사 전환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계약 재매입을 하느냐?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추이를 볼까요? 2017년도에는 비급여 보험금이 4조 8천억 원, 2019년도에는 6조 5천억 원, 21년도에는 7조 8천억, 2023년에는 무려 8조 2천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비급여 보장이 과다하다 보니 의료 현장에도 왜곡이 생깁니다. 2024년도 레지던트 지원율을 보면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는 100%가 넘지만 소아청소년과는 30%도 안 되고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40% 미만에 산부인과는 70%도 안 됩니다. 실손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비급여 과목으로만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실손보험의 구조적인 결함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실손 계약한 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도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1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거의 0%죠. 통원비도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받아가는 비급여 보험금이 연간 4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4세대 실비 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커서 평균 13만 6천 원밖에 안 됩니다. 1세대 가입자가 비급여 보험금을 3배 이상 더 받아가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보험료의 불공정성입니다. 통계를 보면 가입자의 무려 65%는 1년 내내 보험금을 단 한 번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는 분들이죠.
그런데 상위 9%의 소수 인원이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원 문턱도 안 밟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내 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체계의 공정성 등 손해율 관리 등으로 실비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이후 등장할 5세대 실손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기부담금의 상향과 한도 축소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의 입원 한도는 연간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5세대는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이번 회당 한도 300만 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 여러분이 큰 수술을 해서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4세대라면 700에서 800만 원을 받겠지만 5세대는 회당 한도 300만 원에 걸려 딱 3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내 생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비급여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올라갑니다. 치료비가 500만 원 나왔다면 이제 250만 원만 보장받게 되는 셈입니다. 사실상 보험의 역할이 반토막 나는 거죠. 셋째, 도수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의 퇴출입니다. 신의료 기술이나 도수치료, 처해충격파, 비급여 주사제 등이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신 출산 보장이 신설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보장의 폭은 좁아지고 가입자의 부담은 훨씬 무거워지는 방향입니다.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겁니다. 아니, 나는 바꾸기 싫은데 정부가 강제로 내 보험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하고 계약 재매입이라는 용어 때문에 초기엔 시끄러웠죠. 실제로 검토 단계에서는 강제 변경 얘기가 나왔지만 이는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커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강제성은 빠졌습니다. 원하는 가입자에 한해서 위로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즉 여러분이 싫어 난 끝까지 내 옛날 실손 지킬 거야 라고 한다면 억지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5세대는 보장이 약하고 구실손은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어 있죠.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세대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세대 가입자분들은 크게 동요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4세대를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이라 2026년 7월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흐름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3세대 가입자분들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습니다. 2032년쯤이면 다음 세대로 바뀌겠죠. 만약 지금 보험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면 3세대 유지가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5세대가 출시되기 전에 4세대로 미리 전환하는 걸 고민해보세요. 세 번째, 초기 이후 2세대 가입자분들도 약관에 15년 주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부담 50%를 맞닥뜨리면 충격이 크겠죠? 병원을 자주 다니고 병원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만약 병원 이용이 많지 않다면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대망의 1세대 및 13년 4월 이전 초기 2세대 가입자 여러분들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본인이 해지하지 않는 한 100세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위로금 줄 테니 팔라고 해도 일단은 귀를 닫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부담 거의 없는 이 실비는 보물과 다름없습니다. 갱신보험료가 생활비를 갉아먹을 정도가 아니라면 무조건 버텨서 가져가십시오. 다만 은퇴 후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만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간다면 전환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핫한 이슈인 5세대 실손 개편안과 계약 재매입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비급여 축소와 자기 부담금 인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멍하니 있다가 당하면 안 되겠죠. 나는 몇 세대인지 갱신 주기는 언제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보험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 단톡방에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은 30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여 고객님께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보험이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시거나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링크를 댓글창에 안내 드릴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